안녕하세요. 고TV 건덕근 임고은입니다. 똑딱과 함께하는 뚝딱 상담. 오늘의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. 면역력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? 이제 6살인데 5살까지는 1년에 기관지가 약해서 3-4번은 폐렴 때문에 병원에서 살게 하더니 이제는 한 달 어린이집 출석일수록 간신히 채우네요. 그나마도 이제 병원 간 걸로 해서 이제 병결 처리를 하시나 봐요.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만 데리고 있자니 남자애라 체력이 감당이 안 되고, 애들은 아파도 체력이 괜찮아. 어린이집 한번 보내고 나면 알아눕고 또한 딜레마. 왜 저희 애는 아픈 건지 다 못난 애미 때문 같네요. 차라리 애 대신 제가 다 아프고 싶어요. 처음엔 짠하고 안타깝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프다 연락 오면은 두렵다고 하시네요. 안 아픈 날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? 언제쯤 안 아플까요, 애들이? 자, 진짜 안 아픈 날은 없죠. 초등학생만 돼도 그래도 좀 덜 아프긴 해요. 확실히 병원에 찾아오는 빈도가 줄고요. 처음 어린이집 유치원 시작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정말 매일 감기를 달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, 다만 이제 아이가 3-4번은 폐렴 때문에 치료를 할 정도로,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기관지가 약하다고 하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신생아 때는 엄마는 감기도 안 걸린다. 근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. 신생아들수록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요. 맞아요. 엄마한테 넘어온 면역력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마저도 되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 신생아는 우리가 정말 균에 노출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굉장히 확 안 좋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높고요. 그래도 이제 자기 면역이 한 2돌 정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자기 이제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체계화가 되면서 세포가 들어왔을 때 싸우려는 힘을 가지게 되죠. 근데 이제 그 가지게 된 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 몸 안의 면역이 점점 성장을 해야 이게 이제 좀 나아지는 건데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체 활동 우리가 많이 시작을 했지만 예전처럼 밖에서의 야외 활동은 어떻게 보면 또 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.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제한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물고 빨고 퍼뜨리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균에 노출될 확률이 단시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 버리게 된 거죠. 그런 경우 있었어요. 한참 노로바이러스 돌 때 애가 토했어요. 노로바이러스 워낙 많이 토하니까 그럼 토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걸려가지고 다음날부터 또 토하고 이런 것들이,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진짜 뭐 체액이 섞이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애들은 손이 입에 많이 가니까 이렇게 했다가 만지고 또 입에 넣고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참 거의 균을 공유하다시피 하게 되는 거. 그래서 사실 면역력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? 라고 하면 지금 만 이제 5세고 6살, 6살이라고 하면 면역력은 생긴 상태예요. 이제 좀 나아요. 이제 점점 나아질 거고,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면역 결핍증 같은 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되게 잘 아물지 않고 금방 고름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염증이 빨리 아물지 않는다거나, 그리고 너무 이제 장 쪽으로 해서 계속 트러블이 또 장염이나 복통 이런 게 아니라 뭐 설사나 발열이나 이런 게 되게 반복되는 아이들, 그리고 이제 호흡기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기관지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호흡기 쪽으로도 이제 자주 조금 민감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바로 천식으로 이탈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면역 검사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어요. 항체가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몸에 방어하기 위한 항체가 잘 생겨 있는지,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1년에 6번 이상 중이염을 하는 경우, 그 다음에 1년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폐렴이 2번 이상 겪는 경우,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. 이제 아픈 거 그냥 코감기 달고 살고 가끔 중이염 넘어가고 가끔 축농증 때문에, 주로는 축농증 넘어가서 이 가래 없애느라고 약을 오래 먹고 이렇게 되는데, 그런 급성 감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, 상처가 잘 안 나는다든지 흔히 생기지 않는 곳에 습진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면역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면역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면역 주사를 맞는다거나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, 우리가 이제 흔한 것부터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. 나쁜 걸 생각을 하다 보면 희귀하고 드물고 이런 질환을 떠오르게 되는데, 그런 것보다는 흔하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좁은 공간에, 폐쇄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하나씩만 투척을 해도 그냥 다 거기서 옮고 조금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옮아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. 조금 면역력을 회복을 하려면 정말 많이 쉬어야 돼요. 집에서도 아니 쉬어야 집에서 되고. 쉬게 하고지 집에서 안 쉬니까 쉬는데 문제지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역력은 생겼고, 이 나이면 면역력은 생겼고,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요.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맞아요. 낫고요. 학교 가면은 훨씬 나아요. 학교 가면 사실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우리나라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깨끗한 선진국 나라 아이들이
어머니들이 1년에 감기 걸리는 횟수의 평균이 10번 정도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한여름 한 달, 한겨울 한 달 빼고는 그냥 감기에 걸려 있는 게 그렇게 우리 아이가 사실 약한 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. 어머니들이 첫째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둘째 너무 아프다. 근데 사실 저희 또 첫째 때는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거의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. 이제 균에 노출될 일이 없으니까. 둘째들은 큰애가 계속 뭘 묻혀와요. 그래서 저희도 100일 전에 열도 났었지. 그 다음에 100일 전에 폐렴도 한번 걸렸고요. 저희 둘째는 굉장히 튼튼한 아이거든요. 등치만 봐도. 근데도 둘째들은 돌전에 정말 자주 아파요. 그리고 중이염 자체가 이렇게 코하고 귀 넘어가는 관이 넓어서 애기들은 사실 두 돌만 넘어가도 중이염이 좀 덜 하는데 둘째 애들은 그냥 감기만 걸렸다 하면 중이염 가요. 아니 얘는 집 밖에 나가는 애도 아닌데 왜 맨날 중이염에 폐렴이 걸려요? 하는 게 이제 주로는 둘째, 셋째, 넷째는 감염원이 집에 있으니까 첫째는 본인은 안 아프고 애기들이 아픈 경우들이 많죠.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몇째인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팩터예요. 그래서 이 얘가 이제 6살인데 어린이집 가면서 아프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 면역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인 건 거고요. 대신에 이제 얘가 둘째다. 그럼 이제 둘째 숙명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더욱 튼튼하게 크겠거니 네, 하시면 될것 건강해지실 같습니다. 거라고 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음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. 계세요.